자, 청와대가 또 문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1차로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에서 문건이 300건쯤 발견되었고, 또 그로부터 1시간 반쯤 뒤에 1361건의 문건이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되었고, 그걸 월요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민정정무수석실 말고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에서도 전 정권의 문건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300건이나 1361건이 아니라 수천 건의 문건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되었다는데요. 외교안보와 국정현안이 담겨있는 문건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런 문건이 발견된 걸 특검이나 검찰로 넘기고 더 나아가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일부는 문건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알리고 또 생중계하듯이 중계하고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발견된 문건은 있는 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발표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발견됐다라는 2차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 중에는 200건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했고, 나머지는 주말에야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전임 정부의 문건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가 하는 경위는 미스터리라고 언론, 심지어 현 정부를 옹호하는 정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묘한 시점에 물건이 발견되고 시시각각으로 생중계하듯이 투명하게 그 존재가 알려지면서 재판이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문 정권이 지난주부터 시작한 전 정권과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것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일정한 계획하에 용의 주도하게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기록물 제도를 만든 참여정부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문서는 제목 공개만 가능하고 어떤 문서는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지 다 깨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해질 사료적 가치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일을 감추려고, 그래서 15년, 20년, 30년씩 열어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고 기록물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거기에 넣어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다고 봅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이 문제가 되니까 한 15년, 20년, 30년 못 보게 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죽어버리거나 잊혀지고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들이 대통령 기록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 발표하고 발견됐다 하면서 쓸어갈 것 같은데요, 판을.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을 만들었다면, 제도를 만들었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한마디로 박근혜 전 정부 관련자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누락하고 지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청와대에 숨겨놨다면, 그리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분명히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은닉하고 은폐했다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의 발견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가장 먼저 한강옥 비서실장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장 등 전 관계자들, 즉 각 실별로는 수석들이나 실장들이 이런 문건에 대한 최종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오늘부로 검찰에 고발을 해서 당신들이 그런 자료를 은폐시키고 누락시키고 한 부분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요 동의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걸요. 만약에 청와대가 새로 발견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과 수석들과 실장들은 전부 깜빵에 가야 된다는 건 100% 인정하고요. 이들은 제가 볼 때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왜 그렇게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자료를 몽땅 버리거나 숨기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 말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발견된 부분을 TV 보고 생중계를 하라고 한 사람들이 발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왜 카메라 들고 오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2의 태블릿 PC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발견된다고 하니까 발견된 서류 자체가 가짜 문건을 조작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놓은 문건은 분명히 박근혜 정부에서 실제로 했던 문건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건까지 조작해서 이 몇천 건을 만들어낼 만큼 이 정권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진짜 발견된 거냐? 안 그러면 이 정권에 줄을 서보려거나 미리 끈을 대가지고 간첩질 이중 스파이를 했던 이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도 전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면받거나 출세하기 위해서 통으로 자료를 다 던져준 걸 발견된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자신의 추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신들이 대통령 기록물을 관련 법을 만들었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건이 있다라는 것을 넘겨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건 전 정권의 기록물을 빼돌린 사람과 그걸 또 넘겨받았다면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도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 위반, 기밀 유출 등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또 발견됐다 앞으로도 더 발견되겠죠. 제가 첫날 발견됐을 때 더 캐비넷신이 무슨 사물함을 전수조사하라 했다, 전부 조사하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더 나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또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마자 1시간 만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방대한 물량이 어떻게 청와대에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수석이나 실장은 한마디로 패전한, 전쟁에 져서 이렇게 패주하는, 도망가는 그런 어떤 사령관이나 장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범죄와 관련되는 부분을 소각하고 은폐, 은닉하는 부분이 핵심적일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다 놔놓고 집에 갔다 하면 미친 사람이거나 한마디로 깜빵에 가야 될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자, 그러면 청와대는 이걸 발견된 문건만 공개할 게 아니라 발견된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서 담당자 이름
그리고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첫 발견했다고 생중계한 이후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곧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뒤지는 과정부터 TV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캐비넷 따는 장면부터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다 공개해서 담당자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캐비넷이든 사물함이든 누구 관장이라고, 청와대에 주인 없는 사물함이나 캐비넷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창고도 창고 담당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야 그 담당자는 뭐라고 할 겁니까? 아, 저거 내가 놔놓지 않았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진위관계가 명확해질 건데, 그냥 어떤 실에서 나왔다, 어떤 실에서 나왔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말을 안 하죠. 왜? 각자 다 찝찝한 게 있을 거니까, 나 그런 거 두고 온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은 정권과 사정을 서슬이 뻗은 이 기세등등한 정권 초반에 지난 정권에 찝찝한 사람들이 맞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니가 아니냐 이럴 겁니다. 과거에요, 검찰이 저한테 이 미국 스파이 사건 때 저하고 제 주변에 압수수색을 놨다가 도저히 우리 사무실에서 나올 수 없는 게 압수수색에서 나왔다고요. 압수수색 이 대조 명부에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걸 나중에 뒤늦게 발견했다면서 끼워넣었어요.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T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근데 처벌을 안 받았으면 제 주장이 맞고 따지면 불리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상대가 끼워 넣고 뭐 이래도 저항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충분히 하는 것이 정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지가 깜빵에 안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입장을 밝힐 거 아닙니까? 정권 똑바로 들으세요. 문건 발견됐다고 공개하려면 누구 캐비넷이라, 누구 사물함이다, 관리자가 누구였다고 이름을 공개하면서 밝히고, 발견하는 과정부터 그 무슨 뭐 열쇠나 자물쇠나 뭐가 있어서 땄을 거 아닙니까? 안 땄으면 벌써 발견했겠죠. 그걸 갖다가 다 공개하기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의 각 부서에 전부 다 들어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자기 물건들을 다 사물함에 넣고 할 건데, 자기 방에 따지 않은 사물함이 있다는 걸 지금 출범하고요, 이제 70일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그 따지 않은 사물함을 방치하고 있다가 인제서 이게 발견이 되고 있다고요? 무슨 청와대가 끝을 모를 이렇게 넓은 공간입니까? 청와대요, 각 실에 가보면요, 대통령 쓰는 공간이나 넓지, 솔직히 청와대 직원들 쓰는 공간에는 손님 하나 앉기에도 벅차고 수석실이나 응접실 있지, 나머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름 지목하고요, 그리고 발견하는 장면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홍준표 대표가 옳은 소리 하나 했네요.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를 빌미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자 불명의 서류 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리에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다. 자, 우리 이걸 바라보는요,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들도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문건 내용은 다 사실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낼 그런 정권은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걸 가짜를 만들어냈니 어쩌니에 집중할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공개하는 행태의 불법성과 한마디로 발견됐다고 하는 말의 진위성을 따져서 지금 사정이 시작되는 국면에 때맞춰서 짝짝 등장하는 이 자기성 얼마나 유치합니까? 옛날에 드라마 보면 지금쯤 이제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고 죽을 거다, 지금쯤 가정부가 무슨 그릇을 하나 깰 거다, 지금쯤 누가 예정 현장을 덮칠 거다, 이런 식으로 상투적인, 영화에 그걸 클리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상투적인 형태에 대해서 그 의도와 비도덕성을 비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다른 일을 끌어들이지도 알기를 바라고 이 문제만 집중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식 열어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고 기록물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거기에 넣어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다고 봅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이 문제가 되니까 한 15년, 20년, 30년 못 보게 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죽어버리거나 잊혀지고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들이 대통령 기록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 발표하고 발견됐다 하면서 쓸어갈 것 같은데요, 판을.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을 만들었다면, 제도를 만들었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자, 청와대가 또 문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1차로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에서 문건이 300건쯤 발견되었고 또 그로부터 1시간 반쯤 뒤에 1361건의 문건이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되었고 그걸 월요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민 정권과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것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일정한 계획하에 용의 주도하게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기록물 제도를 만든 참여정부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문서는 제목 공개만 가능하고 어떤 문서는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지 다 깨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해질 사료적 가치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일을 감추려고 그래서 15년, 20년, 30년 행정정무수석실 말고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에서도 전 정권의 문건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300건이나 1361건이 아니라 수천 건의 문건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되었다는데요. 외교안보와 국정현안이 담겨있는 문건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런 문건이 발견된 걸 특검이나 검찰로 넘기고 더 나아가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일부는 문건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알리고 또 생중계하듯이 중계하고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발견된 문건은 있는 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발표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발견됐다라는 2차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 중에는 200건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했고 나머지는 주말에야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전임 정부의 문건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가 하는 경위는 미스터리라고 언론, 심지어 현 정부를 옹호하는 정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묘한 시점에 물건이 발견되고 시시각각으로 생중계하듯이 투명하게 그 존재가 알려지면서 재판이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문 정권이 지난주부터 시작한